백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백천이라고 해서 남성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거, 죄송, 그,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중국 드라마에서 음, 나온 주인공 이름이라서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백천님께서 공포라디오 신청하셨는데, 네. 처음 신청하시는 거죠? 네, 이거 완전 처음이고요. 네네.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 8년째 되는데, 네.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고 이러는 거를 좀 음, 약간 서툴러요. 아, 좀 말하는 게 아마 앞뒤가 안 맞고 좀 그럴 수도 있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네.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약간 좀 뭐지? 해외 스타일의 한국말이네요. 음,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섞였어요. 약간 이상하게. 약간 어, 어색하게 섞였어요. 저도 조금 그래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괜찮으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들려주실 사연이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25살 때 2016년도에 네네.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시 장안구에 편의점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겪은 일이에요. 편의점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제가 25살 2016년도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수원으로 가게 된 게 서울 내에서는 제가 들고 있는 금액밖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래된 빌라 같이 보인 아파트 1층 구석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자체도 한 20년 넘은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당시 전에 주인분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셨는데 인수매매를 작정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장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매장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검은색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면서 벌레 사체들도 막 엄청 더러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는 장사 못한다. 이- 어차피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면은 손님들한테는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 한 3일,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밤낮 없이 약간 눈 떠서 매장으로 가면 바로 전체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매장이 그 당시에는 24시간 운영이 아니었어서 조금 3, 4일 정도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마감 뒤에 당시 출입구가 두 곳이었는데 담배 피러 나가는 곳 한 곳만 잠궈 놓고 매장 문은 꺼둔 채로 작업을 했거든요. 전체 매대를 상품 칸칸마다 한 칸씩 골라서 상품을 전부 드러내고 쓸고 닦고 새로 발주한 상품도 자리 잡고 또 원래 있던 상품도 닦고 다시 자리 넣어 놓고 이게 아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배로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왔는데 문에 달린 종소리가 들린다던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들리기만 하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막 달려가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매대 맨밑 칸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벌떡 일어나서 카운터로 달리려는데 매장은 어둡고 문이나 종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고 이게
그 직업병이란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져서 치우던 곳으로 들어갔어요. 청소 막바지쯤? 아마 새벽 4시 그쯤일 거예요. 종소리가 또 들리길래 그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직업병을 벌써 얻었구나 싶어서 막 이거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계속했죠. 매대 양쪽을 다 드러내면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앉아 있는 곳에선 반대쪽 출입문 쪽이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보일 리 없는 성인 남자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아무 소리 못 내는 상태로 지금은 새벽이고 매장은 누가 봐도 영업 중이라 착각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사람인가? 술 취한 사람인가? 도둑인가? 싶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약간 상체는 얼어붙은 채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쭈그려 앉아서 보는데도 없고 이런 것도 직업병인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직업병이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싶었어요. 시간도 시간이니까. 그전까진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를 경험한 적도 전무했기 때문에 뭐 귀신인가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다시 반대편 매대로 가서 다 닦은 상품을 하나 이렇게 줄 잡아서 넣고 있는데 제 바로 뒤에 있던 문 쪽에서 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문이 열렸었다면 그럼 내 등에 바람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종소리만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정리하던 과자 봉지를 잡고 얼어있는데 차 하는 물기 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진흙투성이 남자 다리였어요. 이게 남자 다리라는 게 알 수 있었던 게 이게 골격이 다르잖아요, 여자랑 남자는. 다리에 털을 보고 아 남자 다리다라고 바로 딱 알겠더라고요. 바지를 엄청 짧은 아니면 뭐 벗고 있는 또 추울 정도였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었다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들린 거랑은 종소리밖에 없었는데 반대편엔 또 매대가 또 있어요. 저 다리가 정말 내 뒤에 있던 문에서 들어왔다면 언제 들어와서 저기에 서 있는 거지? 그 두 걸음 만에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리였어요. 과자 봉투를 쥔 채로 얼어붙어서 눈만 돌려가지고 카운터 쪽에 있던 볼록 거울을 보는데 사람 형체가 보이는데 왜인지 사람이 아닌 거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제 맞은편 매대 방향으로 서 있는데 목이 늘어난 민소매 러닝 셔츠에 사각 트렁크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닌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 제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 손이 있던 카운터로 가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핸드폰을 잡고 뒤도는데 볼록 거울에서는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도는 순간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계속 이렇게 눈으로 돌아보면서 뭘까? 내가 방금 본 게 뭔가 싶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경찰에다 전화를 하면 이게 미친 그거 취급받을 게 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제 친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보다 6살 위에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청소를 하다가 이런 걸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지금 그랬더니 오빠가 막 진짜냐고. 너 진짜 귀신 본 거 맞냐고. 야, 그게 귀신이 지금 뭐 사람이겠냐? 야, 지금 이 계절에 민소매 셔츠에 남자가 다크트로크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그 귀신 아니냐고. 그거 완전 대박이라고. 야, 내가 너 거기 가서 좀 구경해도 되냐? 구경하면 야, 귀신 보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깔깔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일단은 몸은 피곤하고 집에 가야겠고 집기들만 치워서 문 잠고 바로 도망갔어요, 집으로. 정말 몸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기댈 때라고는 전화했던 친오빠뿐이었는데 친오빠 반응이 그따구이니 혼란스럽더라고요.
뭐 그 다음날도 뭐 어찌저찌 바빴으니까 일은 했어요, 계속. 한 두 달 정도 될 때까지는 약간 천천히 잊혀져 가더라고요. 가끔 문 닫고 매장에서 약간 술을 혼자 마셨어요. 왜냐면 매장 월 수익이 천천히 줄어들었거든요. 너무 눈에 띄게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소주 한 병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을 때였는데, 와, 이거 매출 이거 천천히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나 싶어서 막 그냥 막 우울하니까 술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또 종소리가 딸랑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딱 얼어붙은 상태에서 에이, 또 직업병이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날 봤던 그 자리에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보는 방향 쪽으로 음료 창고가 있거든요. 음료 냉장고. 그쪽을 보면서 이 상체 팔은 축 처진 채로 약간 다리는 살짝 굽힌 채로 이렇게 서 있는데 얼굴 쪽이 조금 자세히 보였어요. 입을 벌린 채로, 느낌으로 입을 벌린 채로 서 있는데 입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정말 사람 입이면 저렇게까지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로 입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 얼어붙은 상태로 보는데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갑자기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휴 그래 내가 술에 취한 걸로 치자. 안 그러면 또 그걸 그 귀신이라는 그 생각에 머리 잡혀가지고 또 몇 날 며칠 이렇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서 인건비 내고 뭐 다 내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제 직원분들이 인건비는 드려야 되니까. 거의 한 8개월 때부터 양도매매를 다시 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마트 하나가 들어오기로 됐거든요. 인수하실 분이 정해지고 그분도 본사에서 교육 받으실 때쯤에 제가 매장에서 바닥에 박스를 깔고 또 소주를 마셨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오면서 모은 돈으로 매장을 인수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들인 노력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을. 그때 봤던 그 귀신 때문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막 쌍욕을 하다가 막 왜 그러냐면서 막 울다가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전에 저한테 양도를 하셨던 그 전 사장님이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할아버지셨나? 근데 그 남자는 할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본 그 귀신이 정확히 어떤 귀신이고 정확히 사연이 어떻고 막 그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단어 때문에 조금 시간이, 힘드시죠? 네. 그리고 아, 제가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아, 정리를 마저 못했어요. 제가 음, 음, 알겠습니다. 아니, 다 이해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고, 그, 저도 갑자기 딱 했더니, 그 할아버지인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상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장례식장 갔다 와서 한번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데 갔다 와서 한번 들려야 되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든 안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네, 저는 네. 충분히 진짜 보셨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제가 본 거는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 자체가 20년 정도 정말 오래된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음. 보통 저희가 아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5층에서 6층짜리 이렇게 좀 조그만한 1, 아파트. 2층밖에 안 됐던 한 1, 2, 아파트? 3층? 그렇게 단층.
그거를, 그 빌라 같은 거를 그냥 아파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주민분들은 아, 완전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음, 있고. 그리고 음, 저랑 같이 일했던 오전에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이 음, 음료 창고 안에서 음료를 정리를 하시는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뛰어가더래요. 네. 아, 손님인가 하면서 나와서 봤더니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오, 제 매장에서 거의 그 다리들밖에 안 보였어요. 궁금하다, 진짜. 그 무당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 과연 몇 명의 귀신을 볼까?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니까요. 갑자기 번뜩이는데요? 오호라. 이러면서. 네, 뭐,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백찬님,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또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도 또 감사합니다. 썰 있을 때 한 번씩 또 제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찬님.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호주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열심히 네, 사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네.